안녕하세요. 그레이시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을 떼고 걸음을 배우던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배우고 글자를 익힐 때 부모님은 틀려도 괜찮다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늘 차분하시던 아버지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늘 다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릴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기 전에 성격부터 바꿔놓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변화 속에 숨어있는 치매의 초기 신호와 그로 인해 흔들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신 정보와 예방법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손주와 놀아주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주가 방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잡아봐요. 예전 같으면 웃으며 손을 내밀었을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 방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치를 받고 아들은 당황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평소와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TV만 켰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좋아하시던 바둑을 위해 바둑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치매의 첫 신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기분 탓으로 넘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한치매학회 자료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약 65%가 기억력보다는 성격 변화로 먼저 발견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두엽과 변형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화를 내거나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늘 간이 딱 맞던 국이 어느 날은 너무 짰고 다음 날은 싱거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간이 왜 이래? 딸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응? 왜? 원래 이렇게 했잖아. 며칠 뒤 어머니는 밥을 올려놓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불 꺼야지.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례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치매가 일상적 행동 패턴을 흔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치매는 아예 행동 습관 자체가 끊어져 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70% 이상이 요리, 청소, 재정 관리 같은 익숙한 집안일 수행 능력에서 먼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운전석에서도 위험 신호는 반복됩니다. 평생 안전운전을 자랑하던 아버지가 교차로에서 2번 신호를 놓쳤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리고 뒷차량이 다가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금 파란불이잖아.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아들은 차키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길이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꾸 길이 헷갈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운전사고율은 일반 노인의 2.5배 이상 높습니다.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운전은 치매의 조기 신호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운전을 무조건 막기보다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자존감을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은행 창구에서 잔액을 물어보고 몇 분 뒤에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아까 들었잖아. 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못 들었어. 왜 자꾸 나를 이상하게 보니? 딸은 순간 눈물이 고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우리 같이 확인해 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가족 중 절반 이상이 재정관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이체, 알림 서비스, 재산 위임장 같은 제도를 미리 활용하면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밤에도 불안은 이어집니다. 새벽마다 거실불이 켜지고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잠결에 나가보니 아버지가 멍한 표정으로 우유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몇 시예요? 아침 먹어야지. 그런데 왜 아직 어두운 거지?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새벽이에요, 아버지. 조금만 더 주무세요.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환경 조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복도에 무드등을 두고 낮에는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하도록 하면 수면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낮 시간 햇빛 노출과 규칙적 활동은 치매 환자의 야간 불면 증상 개선율을 40% 이상 높인다고 보고됐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간병비를 어떻게 할 거야? 다 같이 분담해야지. 그럼 집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어?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 얘기를 해? 그게 말이 돼? 이 갈등은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35% 이상이 형제 자매 간 돌봄 분담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가족 회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공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피할 수만은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치매를 늦추고 예방하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습관이 내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머리를 쓰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내 신경을 자극해 활력을 줍니다. 식탁에서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올리브유, 채소와 과일은 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밤에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해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면서 기억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시간, 따뜻한 전화 한 통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움을 줄 제도도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인지 검사, 정맥 검진 연계, 가족 교육 프로그램, 조호사 파견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 보호 서비스, 경제적 보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치매 안심센터를 꼭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작은 변화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늘 하던 일을 못하시고 평소와 달리 예민해지신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첫 발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발걸음을 지켜드려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치매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보다 먼저 성격과 습관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관찰 기록, 안전장치, 생활습관, 검진 동행 이 4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부모님을 그리고 미래의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한 가정의 작은 경험이 또 다른 가정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버티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레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